안녕하세요. 주병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시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동시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시단도 그렇고 문학을 한다라고 하면 동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맑고 고운 동심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고 오로지 현대시만이 시인 양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동시를 읽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내가 왜 이 동시 이 맑은 세계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동시 한 편을 소개하고 이 얘기를 같이 좀 할까 합니다. 제목은 달팽이고요. 동시인은 송찬호라고 하는 동시인입니다. 이 송찬호 시인은 뭐 한국 현대시인 우리가 거론하면서 반드시 또 거론이 되는 그런 시인입니다. 참 좋은 시인이시죠. 시도 잘 쓰시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시로 우리가 그 가닿고자 하는 지평이라든가 이런 세계를 확장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찬호 시인의 동시집 저녁별이라고 하는 동시집에 실린 동시 한 편입니다. 이 저녁별은 좀 오래됐습니다. 2011년 문학동네를 통해서 출판이 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한 편이 달팽이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달팽이 송찬호. 호박등굴 아래 길에서 달팽이를 만났다. 둥근 집 등해지고 오늘 이사 가는구나. 아니요, 학교 가는 길인데요. 나팔꽃 아래 길에서도 달팽이를 만난다. 학교 가는구나. 아니요, 학원 가는 길인데요. 토란이 발의 길에서 달팽이를 또 만난다.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는구나. 아니요, 오늘은 이사 가는 길인데요. 자, 이것이 송찬호 시인이 쓴 달팽이라고 하는 시의 전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참 이 시를 읽고 혼자서 빙글에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이죠. 동시죠. 이 시에는 두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달팽이고 하나는 달팽이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의 대화가 참 재미있는 것은 묻는 사람은 자기의 세계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으로 묻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대답하고 있는 이 달팽이는 묻는 사람의 애단과 애척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완전히 전복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우리는
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특히 어린 아이들은 자유롭죠.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를 들여다보면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저 아이가 지금은 저렇게 잠잠하게 있지만 무슨 행동을 할지 또는 앞으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어른들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들 이것이 너무나 자유스럽기 때문에 어른들이 예단하고 예측하는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견디기가 참 힘들죠.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은 예측 가능한 세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질서적 범주 안에서 행해지는 행동으로서의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 안에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단하고 예측하는 그 세계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따분하고 억압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묻는 자와 대답하는 달팽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점을 송찬호 시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호박 덩굴 아래 길에서 달팽이를 만났다. 그럴 수 있죠. 뭐 시골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둥근 집 등에 지고, 자 여기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린 달팽이가 둥근 집을 등에 지고 가게 되면 어른들은 예단을 하죠. 이사 가는군 이라고 이제 먼저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이사 가는구나 이렇게 물어요. 당연하죠. 뭐 집을 지고 가기 때문에 어른의 시각에서는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이겠죠. 근데 그 대답이 글짝입니다. 아니요, 학교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가방을 메거나 아니면 뭔가 학교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챙겨서 가게 되면 저 달팽이가 학교를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달팽이의 등에는 집을 등에 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분명히 저 달팽이는 이사를 가는 거야 라고 결정을 지어서 묻죠. 근데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단입니다. 그런 속단의 세계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인데요. 1년이 이제 그렇고, 자 2년도 재밌습니다. 나팔꽃 아래 길에서도 달팽이를 만난다 이렇게 돼요. 아마 이게 그 때의 배경으로 이렇게 보면 여름이 아닐까. 나팔꽃도 피고 그 다음에 호박 논출도 주렁주렁 이제 자라고 거기에 이제 달팽이가 살고 있었죠. 그런 환경으로 보면 아마 여름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이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다짐 같은 것들을 가졌겠죠. 어른이.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사 가는구나 해서 한 방 먹었으니까 이제는 틀리지 말아야지. 정확하게 내가 물어야지. 이렇게 묻습니다. 학교 가는구나. 아니요. 학원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그럼 두 번 다 어른이 이제 틀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물 먹은 거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딱딱한 사고의 이 범주, 사고의 세계를 이 달팽이는 거침없이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구나 라고 이제 물으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나요? 학원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학원 가는 길인데요. 어른이 또 한 방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연인데 토란잎 아래 길에서 달팽이를 또 만났다. 달팽이를 또 만납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뭐 담벼락 아래서도 만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채소밭, 뭐 배추밭 이런 데서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토란잎 아래 길에서 달팽이를 또 만난다. 이제는 와신상담. 두 번 틀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마음을 실어서 어른이 묻습니다. 아니면 화자가 묻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는구나 이렇게 물어요. 이제 꼼짝달싹 없이 못하게 뭐 다른 말은 못하겠지. 저번에 학교 가냐 그렇게 이사 가냐 그랬더니 학교 간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틀렸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가는구나. 저번에 뭐 이사 가는구나 했다가 틀렸으니까 이제는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학교 가는구나 물었더니 아니요 학원 가는데요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둘을 뭉뚱그려서 내가 물으면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내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 시의 화자는. 이 화자가 아마 화자가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른의 세계일 겁니다. 그래서 어른은 학교와 학원이라고 하는 두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게 되면 이 달팽이는 틀림없이 학교나 학원의 중 어느 하나에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달팽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오늘은 이사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시를 보면요. 글쎄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건너왔고요. 또 어느덧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이렇게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각이죠. 제 시각은. 늘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줬고요.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참 잘 자라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가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기우가 늘어간다는 것이고 잔소리가 늘어간다는 것이고 간섭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또는 어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그 확고불변한, 확고부동한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가 바로 이 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른의 입장에서 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꼰대 입장에서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늘 위태위태하고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아이가 과연 괜찮은 앞으로의 미래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을까? 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온갖 꿈과
희망과 자유라고 하는 그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은 도저히 가서 닿을 수 없는 그 자유로운 세계를 아이들은 가집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가장 건강하게 키우는 한 방법이고요. 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한 세계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답게 이렇게 키우지를 못하고 사회의 한 요소로서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을 너무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강요를 해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세계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어른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송찬호의 시를 보면서 저도 많은 오리를 겪어가면서 아이를 키웠고요. 또 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 늘 할머니나 이렇게 지청구를 하십니다. 너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죠. 할머니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요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너무 분답스럽다는 것이고 또 너무 산만하다는 것이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혼자서 쭝얼거리기도 하고 혼자 잘 놀았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연필 한 자루를 주고 하루 종일 놀아보시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지쳐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연필 한 자루를 가지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었다가 자동차도 만들었다가 배도 만들었다가 우주선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만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상상의 세계란 것은 늘 재단되어 있거나 구획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못합니다. 확장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무한하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5분도 견디지 못할 그 시간을 어린아이는 1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세계의 차이성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 할머니가 제게 늘 걱정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라고 했던 그 염려들이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어릴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할머니는 왜 저러실까?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왜 할머니는 못하게 하시지? 참 어른들은 이상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함이죠. 자유로움입니다. 상상력 또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아주 건강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송찬호 시인의 달팽이라는 시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 가끔씩 제가 이제 현대시도 물론 여러분들과 현대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좋은 동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졌던 그 맑고 순수함 또는 자유로운 생각들 상상의 세계를 잃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자 동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찬호 시인의 달팽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